네, 오늘 거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오늘 준비한 내용 뒤에 짧을까봐 빠르게 보겠습니다. 좀 간략하게 하나하나 그동안 좀 말씀드린 내용들은 빠르게 넘어갈 텐데요. 일단 간밤 미증시는 또다시 이제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장 초반 분위기 괜찮았거든요. 장 초반에는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한 안도감이 좀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게 예상보다 좀 덜 나왔거든요. 예상보다 더 나왔거든요. 실업자가 예상보다 더 많이 늘었으니 긴축 강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제 처음에 해석이 그렇게 되면서 금리가 하락하고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거 아닐 수도 있겠다. 왜냐면 절대적인 수치 거의 20만 명에 육박하는데 이거는 여전히 뭐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 긴축에 대한 마음 돌릴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나오면서 금리가 다 이제 반등으로 몸을 틀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수가 반락하는 모습, 성장주 위주의 낙폭이 거세게 나타나면서 나스닥 지수의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생각해 볼 만한 이면들이 좀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시면 구글, 그 전날에 7% 급락했는데 이번에 또 5%. 구글이라는 그 사이즈를 생각하면 시가총액 이렇게 큰 덩치가 큰 기업이 5% 이상 하루에 막 급락하고 이게 이틀째 많이 떨어진다고? 결국 이제 기술주 전체에 부담이 될 수 있을 만한 요인입니다. 이런 해석이 이제 간밤 더해지면서 나스닥 지수의 낙폭이 더 큰 부분도 있고요. 사실 본질적인 부분은 이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CPI 발표를 앞둔 경계감, 그리고 경기 걱정입니다. 그 주변 지표들을 찬찬히 다시 살펴봤는데 2년물 국채금리가요, 2달 만에 다시 갑자기 튀어오르면서 4.5% 근접치까지 올라갔습니다. 주식시장에 이제 부담스러운 그런 수치고요. 10년물 국채금리가 막 같이 올라가는데 이건 결국에는 CPI 어떻게 나올지 몰라. 여기에서 물가 잘 안 잡힌 거면 긴축을 다시 자극할 수 있어. 이러한 우려감이 좀 깔려 있는 거고요. 채권 시장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크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좀 체크를 해드렸는데 이미 뭐 역전이 나온 지는 오래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2년물, 10년물 금리 차의 역전 현상의 그래프이고요. 연준이 본다는 3개월물과 10년물의 차이도 진작에 역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과거의 데이터 보시면 이게 아래로 가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됐을 때 그 다음에 회색 라인이 이제 경기 침체인데 늘 경기 침체가 뒤따랐기 때문에 경기 침체의 선행 지표격으로 여겨지는 지표입니다. 요즘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지금 1981년 저기 제일 앞에 있는 저 부분인데 1981년 10월 이후 최대치로 역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그러니까 채권 시장은 리셉션 가능성을 크게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주식시장보다 채권시장의 규모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여기의 판단이 그래도 더 신중하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에 대한 그 우려감과 긴축에 대한 우려감까지 같이 더해지니 조합이 좋지는 않죠.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 이전까지는 사실 시장이 계속 작은 소음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미리 체크해드렸습니다. 히트맵 나와 있고요. 확실히 이제 성장주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경기 방어적인 성격, 그러니까 시장 방어적인 성격인 헬스케어하고 필수 소비재가 그나마 좀 버텨주는 모습인데요. 성장주 약세가 좀 두드러졌는데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이 와중에 또 테슬라가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씌워냈고 유독 구글과 메타의 낙폭이 컸습니다. 전 섹터는 다 빠지는 모습이고 그나마 이제 방어 성격 가지고 있는 필수 소비재 등이 조금 덜 밀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와 구글 메타 요 이슈를 하나하나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메타버스 산업 확장의 의구심을 자극할 만한 이슈가 간밤 추가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한 4개월 전에 메타버스 팀을 설립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거 팀 해체키로 발표했습니다. 100여 명의 인력 여기에 있는 팀 전원 이제 해고 조치를 내린 건데 그에 앞서서 하나하나 사실은 신호는 있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발표됐던 내용들인데 가상현실 플랫폼은 오는 3월 10일에 서비스 완전 종료를 그 전에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기기, 애플이 출시하려고 하는 VR이랑 모습은 조금 다른데
마이크로 쪽은 글라스죠. 이쪽이 이제 투명하게 열려 있는 그런 이제 메타버스 기기입니다. AR 글라스 홀로렌즈 2까지 출시를 하고 이제 3 언제 나오는가 관심이 좀 컸었는데 이게 계속 지연이 됐죠. 그리고 지난해 여름 개발 중단키로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완전히 무산이 된 것인가 아니면 다른 채널로 다른 경로로 다시 이제 발전을 시킬지 여부는 아직 이제 확인되진 않고 있습니다만 점점 메타버스에 대한 시각이 좀 축소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메타버스 산업에 더 공격적으로 진입을 했었던 메타 플랫폼스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간밤 메타 플랫폼스의 낙폭이 좀 컸던 이유도 이게 좀 그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안목이 지금 주목되는 이유는 오픈 AI, 챗 GPT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글의 실수라고 하긴 그렇고 구글이 이제 챗 GPT 시연을 하면서 그 와중에 어떤 팩트가 틀리면서 그에 대한 이제 우려감으로 구글의 주가가 지금 이틀째 많이 빠지고 있지만 챗 GPT에 대한 그 산업의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월가 IT 전문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를 봐도 지금 이것은 성장통이고 거쳐가야 하는 과정이고 앞으로 산업이 확산될 것은 분명하다라는 그런 논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결과는 수년 후에 확인을 해볼 수밖에 없고 살아남는 기업도 그때 가야 확인이 되지만 어찌 되었든 완전히 이 챗 GPT와 이 생성형 AI 산업에 대해서 부정하는 목소리보다는 이제 앞으로 산업의 경로를 관찰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아직까지는 높은 상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챗 GPT 앞세워서 선점 효과를 누리고 있다. 호평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구글이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지만 이 알파벳이 구글의 저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그 인정 마켓쉐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무시할 수 없다. 이런 평가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와중에 이제 눈에 띄는 종목이 있어서 다음으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AI 테마로 엮여서 막 급등을 했었던 밈주식 성격 등 뭐 AI 소프트웨어 쪽이 간밤 또 이제 하락하는 모습. 사실 그 전날에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간밤에는 이게 반락하는 모습이었고 AI 개발 채널도 금리의 영향 때문인지 아니면 이 산업에 대한 우려감 때문인지 간밤 모두 이제 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쪽은 달랐거든요.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체도 강보한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대표 반도체 IDM뿐만이 아니라 장비단도 동반해서 강한 모습이었고요. 이 AI로 엮여있는 반도체 가운데서 엔비디아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건 장비 쪽이죠. 이 두 종목은 또 이 와중에 시장 다 빠지고 대부분의 테마 섹터 빠졌는데 이 두 종목은 상승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엔비디아의 6개월 차트인데요. 그 저점 대비했을 때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무서운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죠. 그 1월 30일 당잠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대 AI 개발에 슈퍼컴퓨터 데이터 센터가 필요할 텐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투자를 하면서 같이 소프트웨어 쪽에 공급이 있었죠. 그런데 인프라 쪽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체 AI 반도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구글과 차이점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GPU를 통해서 자체 AI를 훈련시키려는 수요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들도 미국에서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후로도 쉬지 않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엔비디아의 반도체 흐름인데 요 점도 계속 이제 경로를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제 경쟁 구도에서 탈락되는, 도태되는 기업들이 생길 텐데 그 안에서 골드러시 시대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곡괭이 팔고 청바지 팔아서 수익을 남기는 그런 어떤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기업은 무엇인가. 여기가 조금 더 수익률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지금 월가를 중심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엔비디아,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리고 다른 쪽은 무엇이 된가 이거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리오프닝 실적 관련해서 이제 예상 상회치가 여러 등장을 해서 다음으로 정리를 해보자 하는데 리조트 쪽이죠. MGM 리조트, 윈 리조트 모두 이제 예상 상회 실적이었고 힐튼 월드와이드 마찬가지로
예상 상위입니다. 호텔 쪽이죠. 이게 리오프닝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다 예상보다 좋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관련 이슈가 오늘 있어서 아래로 정리를 해봤는데 중국인 단기 비자 제한 11일 해제 유력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확정 결정은 아마 오늘 중대본에서 결정하지 않을까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발 그 코로나 확산세가 좀 잠잠해지고 PCR 검사를 해서 그 검사 결과가 좀 양호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떠올려 봤을 때는 투자의 아이디어로는 중국 리오프닝 쪽이겠죠. 그런데 이제 예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리오프닝의 수혜도 순서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여러 섹터들 그 경로를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는데요. 이미 뭐 이쪽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제 카지노의 반응이 있었는데 여기를 아직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지 출연자들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테지만 그 다음이 이제 건설기계였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인프라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산업 구조라는 측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양회를 앞두고 중국에서는 부동산 부양 정책을 더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분석 속에서 건설기계 쪽이 이름을 좀 올리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드리고요. 오늘 주가 반응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개장 중계하면서 관련주들의 대응 전략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테슬라 봐야겠죠. 테슬라가 달라졌어요. 연초 저점 대비 무려 100% 이상 뛰어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 많이 빠져서 평단가 자체가 낮아서 조금만 올라도 이제 100% 상승이긴 한데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간밤에는 주당 207달러 돌파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시장 지수, 나스닥 지수가 1% 밀렸는데 이 종목 3% 강세였습니다. 이슈는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안전 운전 기능 의구심이 좀 진정됐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2021년 사고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 기능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차체 문제가 아니라 과속 문제로 이제 결론이 나오면서 그렇게 이제 분석이 더 많이 나오면서 이런 의심들이 약간 사라진 영향이라고 보도는 되고 있습니다. 가격 인하로 새로운 수요 창출을 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사실은 이 분석으로 인해서 계속 이제 주가도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간밤 그 전기차 관련 기업들, 완성차 기업들의 주가를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부분 전통 완성차 쪽이 조금 더 분위기가 괜찮은 모습이었고요. 루시드가 급락한 모습이었는데 이건 개별 이슈가 있었습니다. 루시드 자체에서 특정 세단 한 제품 정도의 할인 계획을 언급했는데 루시드 마진 지금 많이 남기지도 못하는데 할인해서 어떻게 이렇게 이제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성장이 귀한 시대입니다. 그렇다 보니 성장을 하고 있는 쪽에 이제 주목이 되고 있고요. 사실 테슬라의 반등은 이런 성장의 키워드만 볼 수는 없습니다. 분명 이제 수급이라는 이슈도 있을 텐데 워낙 이제 반등을 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요소에 주목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같이 이제 맞춰서 정리를 해볼 텐데요. 2021년과 2022년의 매출 성장률. 보시면 대부분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거의 이제 플러스는 나타냈고요. 테슬라가 좀 많이 성장을 했었죠. 그리고 이익 측면에서 순이익 비교를 하시면 확연히 이 차이가 드러납니다. 여기 테슬라가 참 이익 방어를 좀 잘했구나, 이익을 잘 챙겼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고 홀로 이제 플러스였고요. 그나마 이익 방어 측면에서 선방한 쪽이 마이너스 13%인데 애플이랑 마이너스 12%, 마이크로소프트. 그래서 이제 애플 등의 이런 이익 방어를 잘한 기업들의 주가가 다른 기업에 비해서 덜 밀리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자리 옮겨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국내 2차 전지 강세 요즘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 코스피는 약보합 마감이 됐는데 코스닥 지수가 홀로 이제 강세를 보였죠. 사실 약간 일부 종목들이 끌고 간 지수의 상승이죠. 거의 뭐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주들이 끌고 갔기 때문에 약간의 착시 효과는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2차 전지 우리나라 관련주의 강세 배경은 무엇인가 정리할 필요는 있겠죠. 앞서 이제 말씀드린 테슬라의 강세, 성장이 귀한 시대, 그 실적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계속 성장을 하고 매출이 계속 더 늘어날 것으로 평가가 되는 게 2차 전지 쪽이라는 점, 에코프로의 수주 기대감이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테마의 수급 논리로 봤을 때는 AI나 로봇 테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자 이 갈 길 잃은 성장주 베팅의 자금이 이 2차 전지 쪽으로 다시 몰렸을 가능성, 외국인이 다시
1월에는 금융지주 많이 샀는데 2월 들어서는 그 2차 전지주의 러브콜을 압도적으로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기관의 수급 빈집이라는 점에서 이건 정말 이제 수급적인 부분인데 기관의 물량이 많이 없는 상황에서 전문용어로 이제 빈집털이의 개념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가 쉬어갈 때는 2차 전지주가 유리하다는 점 그동안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과거 데이터에서 반응을 보였었던 업종 그리고 실적까지 뒷받침되는 업종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 이 관련 주식들의 방향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서 KB증권의 관련 종목들 정리를 해드렸는데 한두 종목 빼고 나머지 다 올랐습니다. 이때 이후로 굉장히 강했고 뭐 에코프로나 이런 것들은 신고가를 달리고 있죠. 이미 이제 신고가 나오기 전에 저 내용들을 정리해 드렸고요. 좀 덜 오른쪽이 무엇인가 KPEX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봤을 때 장비주에 대해서도 이제 투자 의견이 조금씩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캡처해 놓고 흐름들 이제 수주 소식 들려오는지 여부 체크하시면서 방향성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종목에 수급이 더 쏠리는지 그것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통신장비 쪽이 또 한 가지의 KPEX 키워드라는 점 지속적으로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내용은 일본 쪽에서 통신장비 공급 소식인데 아무래도 이제 삼성 밸류체인 단 유심히 보셔야 될 이슈겠죠. 일본은 진입장벽이 높다라고 평가가 되는데 이번에 잘 뚫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동안 좀 어떻게 일본 쪽에 공략을 했었는지 일지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따낸 그 KPEX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인데 다음 보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좀 늦게 보내가지고 좀 늦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산업의 방향성이 아무래도 이제 통신 장비는 중요합니다. 보시면 원래는 키워드가 인도라는 점 체크해 드렸는데 인도가 요즘 들어서 이제 통신 장비 수주를 조금씩 내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이미 인도에서 1위, 2위, 지오, 에어텔 모두 지금 수주 따냈다라는 소식 지난번에 들리자마자 이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이제 일본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수주의 규모와 함께 이제 사이클에 대해서 호평이 이어지는지 여부도 흐름들 관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터 쪽을 준비를 했었는데 준비가 안 됐네요. 자리 옮겨서 출연자들에게 관련 내용들 점검 받도록 하겠습니다.